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한의원을 찾아오는 분들께서 내 체질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체질보단 담적부터 먼저 치료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듯이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체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로 분류를 하면 복잡함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경향성을 가지는 분류를 묶어 4가지 또는 8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상체질이 4가지로 구분한 것이고 팔체질이 8가지로 구분한 것이겠지요. 체질이란 것은 공통적인 경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런 경향성에 따라 인체의 병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특정 체질의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력이 약해지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체질의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로 열이 뜨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병의 발생 요인은 공통되지만 그에 대한 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에 대한 몸의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체질의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다른 체질의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많이 나거나 설사를 하면서 힘들다고 하지요. 이처럼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병이 났다는 상태는 병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체질적 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다른 양상의 병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학문에서도 병의 원인을 중요시 여기는 한의사가 있고 체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의사가 있고 병적 증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의사도 있습니다. 여러 한의원에서 각기 진단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에는 이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양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자를 두고 미국 의사와 유럽 의사의 진단과 치료법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의학도 영향을 받아 똑같은 환자를 진찰하였지만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보존 치료를 선택하는 등의 진단과 치료의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국내에선 미국 위주의 의학이 전파되면서 공통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다시 한의학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체질이 어떠하든 병의 원인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나 상처 때문에 출혈이 심하다면 출혈부터 우선 해결해야겠지요.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위궤양이 생겼다면 체질에 상관없이 우선 궤양을 악화시키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궤양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콜레라도 체질보다는 콜레라균 감염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질 요인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성병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음이는 신대비소하다고 하지요. 여기서 비소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가 약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소음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밀가루나 커피를 많이 먹거나 식후 바로 눕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졌던 이런 요인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소양이는 비대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 관련 병이 생기는 분은 드뭅니다. 다른 쪽으로 병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체했을 때에도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잘 나는 소화제의 약제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체질에 따라 약효도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난 병적 증상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양이는 비대신소하여 소화기 질환은 잘 안 생기는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양인 체질의 사람 중에서 오래된 나쁜 식습관 때문에 만성 위염이 생기면서 쓰리고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소화기가 튼튼한 체질이었는데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먹었더니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겨서 쓰리고 따가운 점막 자극 증상이 생긴 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과음 후, 토한 후부터 식도염이 생긴 분, 임신 때문에 토하면서 식도염이 생긴 분,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심하게 토한 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질적 요소보단 현재 발생한 병적 상태에 더 집중해야 하는 분입니다. 평소 위장이 튼튼하여 잘 안 체하는 분이 있는데 과식 후 체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체한 상태만 해결하면 다른 증상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튼튼한 체질이지만 체한 것이 확실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증상이 생겼을 땐 체한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담적의 진단과 치료는 현재 나타난 병적 상태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체질에 대한 질문을 해도 담적부터 먼저 치료하자고 답변을 드립니다. 비유하자면 체질은 평소 상태, 담적병은 전쟁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평소에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가려서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이 났을 땐 그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이 났을 땐 평소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긴 곳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거친 한의사라면 병의 발생 원인이나 체질 요소까지 고려를 합니다. 담적 치료를 할 때 그 사람의 평소 소화력, 위험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거나 위장 점막이 아주 예민한 상태인 분들은 담적 치료를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과체중이거나 위험이 없는 분들은 담적 치료를 강하게 시작해도 되겠죠.